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법관 출신 주제 10월 31일 정말 국감장에서 귀를 의심하는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김우영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여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여자의 위치를 볼까요? 여자는 좌석이 김현이라고 하는 여자 국회의원이 있죠. 그 김현. 그리고 노종면이라고 그 YTN 노조 출신의 둘 다 막상막하의 그 좌빨 국회의원, 막상막하의 싸가지 국회의원, 요 사이에 앉아있는 놈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자가 김우영이랍니다. 근데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을까요? 노정면도 막 뜨고 김현도 막 뜨는데 나만 존재 가치가 없다? 이거 큰일 났다. 노정면은 이재명한테 잘 보이고 김현도 잘 보이는데 나만 잘 못 보이네? 이 자가 상당히 뭔가 좀 조바심을 느꼈을까요? 여기가 어딥니까? 최민희가 위원장으로 있는 과방위입니다. 이 과방위에서 최민희가 어디로 떠날 때는 김현한테 대신 이 위원장을 갖다 하고 있으라고 맡깁니다. 김현 여자 국회의원 있죠. 이 김현은 그러니까 상당히 이미 알려져 있고 이 싸가지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떠 있습니다. 노정면도 말이죠. 이재명한테 완전히 이쁨을 받고 그 YTN 노조 출신으로 그야말로 또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지는 또 이 과방위에서 행동대장으로 지금 날리고 있는 초선의원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김우영이가 나도 뜨고 싶다. 나도 관종이야. 그래서 그랬는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와서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김태규가 나온 이유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저자들의 탄핵 의결로 직무가 정지돼서 그래서 대응으로 김태규 부위원장이 나와 있는데 저것들이 말이죠. 김태규를 마구 공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10월 31일이 뭐냐면은 이렇게 국정감사를 받다가 박문진 소속의 한 직원이 갑자기 졸도를 해버립니다. 그만큼 긴장을 했겠죠. 그만큼 과로를 했겠죠. 졸도를 했어요. 그래서 119를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이때는 정회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휴회. 그때 김태규 부위원장이 지금 자신이 데리고 나온 직원들이 저렇게 쓰러지니까 아무래도 안타까움을 느꼈겠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사람 죽이네 사람 죽여. 누가 죽인다는 말도 아닙니다. 사람 죽네 사람 죽어. 그렇게 한 말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혼자 말하듯이 한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노정면이라는 자가 요거를 들은 거야. 귀도 밝고 이 새끼가 말이야. 이때는 속행하던 시대도 아니고 지금 국정감사를 막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쉬고 있을 때야. 쉬고 있을 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뭐라고요? 어쩌하니까 김태규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이 그냥 혼자 말한 겁니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다시 또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어요. 속행이 됐어. 그랬더니 다시 그걸 꺼낸 거야. 보통 그냥 쉬는 시간에 한 말을 가지고 뭘 꺼냅니까? 이걸 또 김태규를 갖다 시내로 주려고 다시 또 노정면이가 그거를 꺼낸 겁니다. 근데 노정면이가 꺼내니까 이 김우영이가 잘됐다 이거 잘됐다 그러면서 이 김태규 부위원장을 마구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김태규 부위원장이 받아쳤죠. 쓸데없는 말 가지고 하니까 저 혼자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과하라. 사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틀어보자 그래서 틀어봤어요. 틀어봤더니 그런 비슷한 말을 하긴 했어. 하지만 이것이 휴회 때 한 말이고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한 말도 아니고 그냥 혼잣말처럼 이렇게 직원이 쓰러지니까 국정감사하다가 사람 죽네 이런 뜻입니다. 국정감사하다가 이런 말은 안 했고 사람 죽이네 사람 죽어 이 말 했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국회의원이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그랬다는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김태규 위원장을 막 조진 겁니다. 그래서 김태규 위원장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한 거죠. 할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법관 출신 주제에 이 자식이 이러면서 임마 이런 말들이 튀어나온 겁니다. 근데 이놈이 말이죠. 이 자식이 임마도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지만 법관 출신 주제라는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이번에 이재명에게 그야말로 얼마나 우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놈은 그때는 생각 못했겠죠. 이놈은 공천 끝났습니다. 공천 끝난 게 아니라 김우영은 말이죠. 이제 민주당에서 숨도 못 쉽니다. 이재명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김우영은 국회의원이 이제 아닙니다. 이러면 식물입니다. 자, 법관들은 말이죠. 프라이드로 삽니다. 그분들이 월급이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부리는 직원이 있습니까?
이 한 부가 얼마의 직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4부 한성진 부장판사, 이학인 주심판사, 박명판사, 판사 3명입니다. 판사 3명에다가 실무관, 그리고 또 그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 부라고 해봤자 10명도 안 됩니다. 무슨 10명이 됩니까? 한 6, 7명? 요게 한 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라 해봤자 부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주심판사하고 옆에 배석판사는 부하도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뭘 하라고 지시하시는 관계가 아니야. 그 다음에 그 뭐 실무관이라든지 뭐 참여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뭐 그냥 도와주는 이런 입장인 거지. 자기가 이제 재판을 도와주는 그런 입장인 거지. 뭐 하라 지시 이게 아니에요. 검사는 그래도 상명하복이라도 있고 우익의 질서라도 있으니까 뭐 명령도 할 수 있고 검찰총장이 또 지검장한테 명령도 내리고 그러잖아요. 법원은 그게 아니야. 대학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대학 교수들이 서로 무슨 뭐 명령합니까? 그냥 A 교수나 B 교수나 C 교수나 지휘를 하면 되는 거지. 다만 협력 관계일 뿐이지. 그다음에 대학 교수의 그 대학에 있는 어떤 그 사무 직원들이 무슨 교수가 명령하고 야 이렇게 저렇게 뭐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협력 관계일 뿐이지. 그래서 이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그런 관계지 무슨 법원장이라 해서 그 판사한테 지시하고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한성진 부장판사가 알아서 하고 그 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법원장이라고 해서 이 재판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거 아시죠?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법원은 그냥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이 권한만 갖고 있는 거지 무슨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명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꼬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대신 뭘로 사는 겁니까? 프라이드로 사는 거죠. 그런데 감히 국회의원, 일개 국회의원 주제, 그것도 뭐 대단한 놈도 아닌 놈이 법관 출신 주제 이 말을 하는 순간 민주당은 다 찍힌 거야. 이건 민주당은 다 찍힌 거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법원에 들어오기만 하면 아웃이야. 이것들은. 그러니까 김우영 때문에 말이죠. 민주당은 이 법원의 어떤 그 프라이드를 건드렸고 법원의 존엄을 건드렸어요. 여러분 법원에 가면 말이죠. 판사님들이 입장할 때 다 이러시잖아요. 왜 이러시는 건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판사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판사 개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역할이라는 것이 너무나 존엄하고 너무나 그 신성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다 개기고 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판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 판사 한마디가 모두가 따르는 하나의 지엄한 명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일어서 가지고 존경을 표하고 그 다음에 판사가 하는 판결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법관 출신 주제에 이렇게 말을 했으니 법관을 완전히 졸로 본 거 아니야. 그리고 법원을 무시한 거 아니야. 이 순간 이재명에게는 그야말로 양형상의 그 불이익이 갔다. 물론 일부러 한성진 부장판사가 34부가 일부러 그랬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양형에서는 절대로 유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계속해서 의정교사라든지 대장동, 대북 송금 사건, 법카 사건, 성남FC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선고가 내려질 텐데 이 법관 출신 주제라는 말은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형이 또 세게 나올 때마다 그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우영이라는 자는 지금이라도 국회를 내려놓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민주당 당신들을 위해서도 아마 그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재명이 지금이라도 이 김우영을 갖다가 사퇴시키는 그런 어떤 공격적 그런 어떤 수를 내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분노를 가라앉히겠다. 김우영 나가! 너 국회의원 그만이야! 사퇴해! 그러고서 법원의 분노를 가라앉혀야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재명의 지금 이 법관 출신 주제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사법부를 협박했잖아요. 그래서 장애 집회로 협박하고 탄원서로 협박했잖아요. 이거 다 협박이에요. 판사 협박. 무슨 뭐 100만 명의 서명을 해가지고서 뭐 판사를 협박하고 장애 집회로 협박하고 전화 걸어서 협박하고 이 판사를 협박하고 판사를 모멸하고 무시한 이 대가가 말이죠. 이제 이재명에 대한 그냥 형량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야.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떻게 완벽히 감정을 다 짜낼 수 있겠습니까? 마른 행주 짜내듯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재명은 이제 판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사법부의 존엄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대가를 받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받게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 우파로서는 말이죠. 우리 김우영한테 고맙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고맙다고 말할까요? 강신업 TV입니다.